수업합시다. 오늘은 SQL 문법 실습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혹은 집에서 공부하셨던 거 잠깐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어디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그다음에 이제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가 첫 주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죠? 일주일 지났네요. 일주일. MySQL 사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잠깐만요. 뭐가 많이 빠졌다. 일일차 수업 정리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넣어놨었는데 그게 없어졌네요. 왜 없어졌을까요? 지난주 강의 아닙니다. 지난주 강의 아니고 여기서 잠깐 훑어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뭔지 또 DBMS는 뭔지 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뭐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공부를 하셨고 간단하죠.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모아놓은 거. DBMS는 그 데이터들을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들의 모임.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와 DBMS를 이용해서 뭔가 만들어 놓은 거.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데이터 모델이라는 거는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의 이렇게 특성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DBMS들을 혹은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뭐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뭐 망형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뭐 망형 그럴 때는 그 안에 데이터를 네트워크로 구축해 놓았다 이런 의미고 계층형 그러면은 그 안에 데이터들을 트리 형태로 구축해 놓았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럴 때는 그 안에 데이터들을 어떤 형태로 관계의 형태로, 릴레이션의 형태로. 그죠? 릴레이션은 뭐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릴레이션은 테이블이다, 표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들을 표의 형태로 구축해 놓은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리고 뭐 튜플이니 튜플은 한 개의 데이터, 완전한 데이터를 튜플이라고 부르고 그다음 그 튜플의 각각의 속성들, 그다음 도메인은 데이터 타입이라고 얘기했죠. 쉽게 얘기하면 그다음 널, 그다음 차수, 카디넬러티 이런 거에 대한 용어들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가 이제 자주 보게 되는 용어는 요걸 거예요, 스키마, 그죠? 스키마를 그냥 단순하게 스키마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골격.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테이블 스키마다. 그러면 뭐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테이블 스키마가 뭐야? 그러면 그 테이블의 골격이고 테이블의 구조를 설명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학생 테이블의 스키마. 그러면 학생 테이블은 학번과 이름과 뭐 주소와 나이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그게 스키마인 거예요. 그죠? 그 각각을, 그 테이블들의 스키마들이 모인 거를 우리가 한 개의 데이터베이스에는 표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개의 테이블에 대한 스키마를 테이블 스키마라고 부르는 거고, 그 테이블 스키마가 여러 개 모인 거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이렇게 부르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스키마의 형태는 다양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학생 스키마, 학생 테이블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스키마고, 그 다음에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 것도 스키마고, 예를 들어서 학생 테이블은 해서 표가 가지고 위에만 그릴 수 있죠. 그죠? 한 것도 스키마고, 거기다가 학생의 학번 필드는 뭐 문자열 11글자짜리 문자열이고, 그 다음에 이름은 뭐 20글자짜리 문자열이고,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도 스키마고, 다 스키마예요. 근데 공통점은 뭐다?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것들. 테이블의 구조, 혹은 테이블의 구조가 모여서 뭐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들. 이게 스키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키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한번 공부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이런 것들, 후보키, 기본키, 대체키, 슈퍼키 이런 것들은 어디서 주로 나오냐 하면 뭐 정보 처리 기사 뭐 이런 거 할 때 한 번씩 나와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쓰는 거는 기본키, 뭐 외래키 뭐 이런 개념들만 실제로는 사용을 하죠. 기본키는 테이블에서 그 데이터를 유일하게 식별해 낼 수 있는 속성 또는 속성의 집합. 그러니까 테이블에 데이터가 여러 개 있잖아요. 투풀이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뭐가 뭐 있노? 그러면 하나만 또 뽑혀서 나오는 거. 없거나 한 개가 뽑혀서 나오는 거. 그죠? 예를 들어서 성별이, 학생 테이블에서 성별이 남자이네. 그러면은 수없이 많이 뽑혀서 나오잖아요. 많이 뽑혀서 나오잖아요. 근데 뭐 학번이 37번이네, 뭐 1993, 뭐 어쩌고 37번이네 하면은 그 친구는 한 명만 딱 뽑혀서 나오잖아요. 아니면 없거나.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만 유일하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속성 또는 속성의 속성의 조합, 그걸 우리가 기본 키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런 속성이 보통 테이블에 한 개만 있지 않고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선택된 하나, 우리는 이거 쓰자 해서 사용하는 게 기본 키고, 외래 키는 뭐다? 이 테이블에서 다른 테이블 참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필드. 그래서 그걸 외래 키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넘어가셔도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쭉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MySQL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많이 빠졌어요. 이게 MySQL 사용법 들어가기 전에 MySQL 설치도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MySQL은 원래는 저기 오픈소스였어요. 오픈소스였는데 이걸 오라클이 샀어요. 사가지고 지금 오라클에서 관리를 해요. 현재까지는 오픈소스이긴 해요. 근데 오라클은 이렇게 회사잖아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이게 이 MySQL이 오픈소스에서 이제 저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돈 받는 이렇게 DBMS가 될 줄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쪽 커뮤니티에서 다시 시작한 게 마리아DB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MySQL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마리아DB는 완전하게 오픈소스고 MySQL은 현재까지는 오픈소스지만 언제 이렇게 요금을 청구하게 될지 모르는 이제 그런 DBMS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바도 여러분들이 지금 오픈소스로 알고 계시죠? 그죠? 자바 소유주가 누구예요? 자바가 어디 거예요? 오라클 거잖아요. 올해부터 돈 받아요. 네? 상용으로 쓸 때는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버전업을 하거나 혹은 상용을, 그러니까 자바 8까지는 괜찮을 거고 그 8에서 이제 버전업해서 쓰게 되면은 회사에서 쓸 때는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오라클 나쁜 놈들이죠. 그죠?
선에서 오픈 소스로 만들었던 거를 오라클에서 선을 샀어요. 사는 바람에 이제 당분간은 그 오픈 소스를 한순간에 요금을 총괄하면 안 되니까 거의 한 10년 가까이 오픈 소스로 두다가 이제 생태계가 무르익고 나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유료로 돌린 거죠. 그러니까 오픈 소스였던 버전까지는 그대로 오픈 소스고 그 이후의 버전부터는 이제 돈을 내고 써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바도 이렇게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자바 말고 오픈 소스용 자바가 따로 있어요. 그게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죠? 하여튼 그런 내용들까지 기억하시면서 이제 MySQL 한번 봅시다. MySQL은 DBMS의 일종입니다. 그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들의 모임을 우리가 MySQL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데이터베이스 DBMS들은 다 어떤 형태로 동작하냐 하면은 서버의 형태로 동작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고, 여기 데이터들이 있고, 이걸 둘러싸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DBMS죠. 그 다음에 밖에서 누가 야 이런 데이터 좀 꺼내줘 혹은 이거 좀 집어넣어줘, 그죠? 이런 형태의 요청을 하면은 그걸 DBMS가 받아서 이제 적절한 처리를 얘한테 해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꺼내줘 그러면은 DBMS 뒤져서 원하는 데이터 꺼집어주고 또 집어넣어줘 그럼 그 데이터 받아서 여기 집어넣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즉 이 소프트웨어는 DBMS라는 소프트웨어는 요청에 의해서 동작하는 소프트웨어. 스스로 뭘 하진 않고 야 이거 해줘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응답. 또 저거 해줘 그럼 저거에 대해서 응답하는 그런 형태의 소프트웨어. 그런 형태의 소프트웨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서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서버 말 그대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뭔가. 그래서 얘는 그냥 동작하고 있다가 돌고 있다가 누가 요청을 하면은 그 요청에 대해서 응답해 주는 그런 형태로 동작을 하죠. 그래서 MySQL도 여기서 지금 MySQL 사용법에서 서비스 시작하기 위해서 DBMS 서버를 구동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거 서비스 시작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MySQL 노티파이어가 있으면 거기서 스탑 스타트 하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MySQL 노티파이어라는 게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설치한 형태에 따라서 달라요. 그죠? 저는 없죠? 안 보이죠? 그죠? 안 보이네요. 안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서비스 이렇게 들어가라 그랬죠. 그죠? 서비스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MySQL 쪽으로 쭉 찾아가 보시면은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런 놈이 있죠. 지금 보시면은 상태는 아무것도 없고 시작 유형 수동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이렇게 동작되지 않고 있고 동작되고 있으면 실행 중이라고 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동작시키고 끄고는 수동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뭐예요? 컴퓨터 켜질 때, 윈도우 부팅될 때, 이런 서비스들은 자동으로 올라온다, 실행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그러니까 MySQL 57도 자동으로 동작되게 할 수 있는데 자동으로 동작되게 해놓으면은 내가 MySQL 안 쓸 때도 기놈이 계속 돌고 있으니까 이렇게 컴퓨터가 느려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려고 쓸 때만 이렇게 키려고 이렇게 수동으로 바꾸는 상태입니다. 이거 이제 시작시키는 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시작하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시작이 될 겁니다. MySQL 57이라는 게 MySQL DBMS 서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서버는 동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는 뭔지 모르지만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들었던 것도 있을 거고 그걸 구동하기 위한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까지 구동이 된 상태예요. 그죠?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에다 뭔가 명령을 내려봐야죠. 그죠? 이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접속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해요. DBMS에 접속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웹서버 아시죠? 네이버도 웹서버잖아요. 그럼 네이버는 뭐라고 있어요? 각가지 HTML 문서들, 뭐 날씨 뭐 이런 거 정보들을 다 갖고 있다가 누가
브라우저 가지고 야 오늘 날씨 좀 알려줘. 그러면 날씨 보여주죠. 오늘의 뉴스는 뭐야? 그러면 그거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는 놈이 서버고, 그죠? 그 다음 그 서버를 사용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그 서버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 도구가 필요하죠. 웹서버 같은 경우에는 뭘로 웹 서비스를 이용을 하죠? 브라우저, 그죠?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 가지고 웹 서비스를 사용을 하죠. 마찬가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DBMS에 대해서도 DBMS마다 접속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MySQL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접속 도구가 MySQL이라는 커맨드예요. 명령. 이놈이 대표적인 접속 도구고 또 MySQL 워크벤치라는 놈도 있어요. 이걸로 해도 되는데 이걸로 하는 건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MySQL 워크벤치로 우리는 안 하고 접속 도구로 코맨드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 서비스 띄웠죠? 그죠? 서비스 띄운 상태에서 이제 뭘 해야 되냐 하면은 MySQL 커맨드를 실행을 시켜야죠. 여기서 보시면은 MySQL 쳐보시면은 이렇게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라고 보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안 보이시는 분 다 보이면 이거 실행시키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자, 요거는 지금 루트 패스워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폴트로 루트로 들어가 있고 CS1234에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연결되죠. 이렇게 연결되면은 서버가 제대로 동작되고 있는 상태예요. 만약에 다시 해볼게요. 내가 서버를 끄고 해볼게요. 서버를 꺼버리고 그러니까 MySQL 서버 껐죠. 지금 끄고 여기서 똑같이 MySQL 커맨드 라인 클라이언트 실행하면은 묻긴 물어요. 묻는데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갖고 서버한테 야 나 접속할래 하고 요청하면은 서버가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면 좋은데 지가 닫아버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can't connect MySQL server on localhost. 그래서 서버가 동작하고 있지 않으니까 접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접속해 놓고 시작시켜 놓고 그다음에 접속하시면은 이제 접속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사용자도 만들고 그다음 그 사용자한테 권한도 줘봤어요. 그거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는 create database라는 문장으로 만듭니다. create 한 칸 띄고 데이터베이스 한 칸 띄고 그다음 데이터베이스 이름.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이렇게 따옴표로 써주는 게 not 따옴표나 쌍따옴표나 똑같습니다. 근데 DB에서는 주로 not 따옴표를 써요. 문자열을 표현할 때. 그래서 not 따옴표로 써주시면 되고 만들었던 걸 지울 때는 drop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즉 create로 만든 건 drop으로 지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고 더 뒤에 보시면은 똑같이 테스트 DB를 만드는데 그냥 이렇게 만들면은 테스트 DB를 만들면은 MySQL도 미국에서 만든 거라 이렇게 언어가 라틴 원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 지원이 제대로 안 돼요. 제대로 안 되는데 한글을 제대로 쓰고 싶으면은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 주셔야 돼요. 디폴트 캐릭터 셋을 UTF-8로 해라. 콜레이트 UTF-8 유니코드 CI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코드의 순서도 유니코드 CI에 맞춰서 정렬을 해라.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create database test DB하고 여기 한글을 쓸 거면은 이 뒷부분을 쭉 붙여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예 나는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이 내가 설치한 MySQL은 무조건 데이터베이스를 한글로 막 이렇게 UTF-8을 쓰게 만들래. UTF-8이 뭐죠? UCKR, UTF-8. 그죠? 한글 코드죠. 한글 코드인데 이제 UTF-8은 유니코드고 좀 더 제너럴한 형태고 이 옛날에는 UCKR 쓰다가 요즘은
그냥 디폴트로 UTF-8이 표준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난 무조건 UTF-8 쓸 거야 그러면은 여기 my.in이라는 파일이 있어요. my.in이라는 파일에다가 이 클라이언트 섹션, MySQL D 섹션, MySQL 섹션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이것들을 통째. 그죠? my.in이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MySQL 접속할 때부터 콜레이션 커넥션을 이제 제너럴 UTF 제너럴 8 CF 그다음에 이제 캐릭터 셋을 UTF-8 캐릭터 셋 서버도 UTF-8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접속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my.ini 파일에 MySQL의 configuration 파일인데 설정 파일인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미리 설정해 놓으면은 이렇게 뒤에 붙이는 작업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my.ini 파일은 어디에 있냐면은 아마 윈도우니까 다 똑같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내 PC에 보시면은 MySQL은 프로그램 파일즈에 설치되어 있죠. 네. 근데 여기 없고 여기 보기에서 숨긴 항목 체크하시면은 네? 나타나는 게 프로그램 데이터라는 게 나타날 거예요. 프로그램 데이터라는 게 이렇게 희끄무리하게 하나 나타날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MySQL이 있고 여기에 MySQL 서버 5.7이 있고 여기에 요놈이 my.in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쭉 설정들인데 이 끝에다가 아까 그 PPT에 있던 문장들 그냥 여기서 해당 섹션을 찾아서 수정해도 되는데 그러면 귀찮으니까 그냥 맨 끝으로 오셔서 여기다가 그냥 붙여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MySQL을 재시작시키시면 껐다가 다시 시작시키시면 그때부터는 한글이 제대로 잘 먹을 겁니다. 해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설정하는 건 하지 말고 저거만 합시다. 여기서 DB 만드는 것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일단 금방 없을 거니까 마음대로 만드세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죄송합니다. 다운표나 나 다운표가 안 먹네요. 네? 이렇게 하셔야 되네. 이렇게. 네? 다운표 없이 그냥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직접 줘야 되네요. 이렇게 하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가 내가 쓸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뭐가 있는지 확인하는 명령어가 show databases였죠. 그죠? 두드려 보시면은 뭐 MySQL이라는 DB도 있고 그다음에 저기 WJDB도 있고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SQL 테스트였나요? SQL 테스트라는 DB도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죠. 그죠? 이렇게 이 DB들 중에서 이제 내가 지금 만든 DB를 쓰고 싶다. WJDB를 쓰고 싶다. 그러면 use에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이렇게 주시면 되죠. use WJDB에서 들어가시면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스테이터스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스테이터스 쳐보시면은 이제 요 현재 사용하는 WJDB라는 이놈의 현재 상태인데 현재 두 커넥션 아이디가 2번이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뭐고 사용자는 누구고 그다음 여기 밑에 보시면 서버 캐릭터 셋이 라틴1, DB 캐릭터 셋도 라틴1, 클라이언트 커넥션은 EUCKR, TCP 포트는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라틴1, EUCKR로 돼 있으면은 우리가 쓰는 UTF-8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 다시 바꾸고 싶으면은 일단 날려버리고, 그죠? 드랍 데이터베이스에서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저기 뭐라 그러죠? 웹에서는 UTF-8인데 DB에서는 그냥 붙여서 UTF-8이에요. UTF하고 8 사이에 저기 없어요. 하면은 이번에도 똑같이 WJDB가 만들어졌죠. 근데 이번에는 캐릭터 셋을 지정을 했어요. 그죠? 지정하고 이제 다시 들어가신 다음에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에는 서버 라틴 DB 캐릭터 셋은 UTF-8이 됐는데 클라이언트 캐릭터 셋이 EUCKR, 커넥션 캐릭터 셋 EUCKR. 이거 연결할 때 수정해서 연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버 캐릭터 셋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DB 캐릭터 셋만 UTF-8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돼요. 이걸 이제 다 바꾸고 싶으면은 아까처럼 my.ini 파일을 고쳐주시면 돼요. 수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사용자 만드는 거는 create user라는 이름으로 만들죠. create로 만든 거는 뭘로 지운다? 드랍으로 지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MySQL의 사용자는 좀 독특해요. 사용자 아이디가 이렇게 아이디로만 사용자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아이디와 그 다음에 어디서 접속하느냐 그걸 가지고 사용자를 구분을 해요. 그래서 똑같이 완주인데 완주가 로컬호스트에서 접속하는 완주랑 혹은 뭐 128.1.2.1 뭐 이런 데서 접속하는 완주를 다른 사용자로 취급을 해요. 각각의 사용자에 대해서 뭐 비밀번호 혹은 권한 설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로컬호스트가 뭐죠? 현재 컴퓨터. MySQL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이 컴퓨터. 그죠? 이 컴퓨터에서 접속하는 홍이라는 사용자를 하나 만들겠어. 그 다음 그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1, 2, 3, 4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럼 홍이라는 유저는 여기서는 접속이 돼요. 근데 이 컴퓨터에서 이쪽으로 붙어서, 그러니까 다른 컴퓨터에서 일이 붙어서 홍이라고 치고 1, 2, 3, 4라고 치면은 이때는 접속이 허용되지 않죠. 왜? 다른 사용자니까. 딴 데서 온 사용자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홍인데 아무 데서나 접속 가능한 홍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하고 싶으면은 홍 골뱅이하고 %라고 주시면 돼요. %라고 돼 있으면 이게 all이라는 뜻이에요. 아무 데서나 접속 가능한. 그죠?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고 다음 지우는 거는 드랍 유저 홍 at localhost 똑같이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DB 만들고 사용자 만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반적인 일이 이 사용자가 이 DB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 그런 작업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작업을 루트로 들어가서 작업할 수는 없으니까 일반 DB를 만들면 그 DB를 사용할 사용자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grant all privileges on test db.all to 홍의 로컬호스트. 이 지금 만든 사용자죠. 그죠? 지금 만든 사용자고 무슨 말이에요?
그랜트 부여한다. 모든 권한, all privileges, 모든 권한. 그죠? 뭐에 대한 모든 권한? 테스트 DB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권한. 테스트 DB에 있는 뭐 쉽게 얘기하면 모든 객체들, 주로 테이블들에 대한 이제 모든 권한을 부여한다. 여기 모든이라는 게 뭐 조회할 수 있는 권한, 읽을 수 있는 권한, 삽입, 삭제, 수정할 수 있는 권한, 그다음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권한,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한을 다 주겠다. 그럼 grant all privileges고 테스트 DB 유저라는 테이블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검색만, 조회만 허용할 거야. 값을 바꾸지는 못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grant select on test db.user. 그러니까 테스트 DB에 있는 유저라는 테이블에 대해서만 이 사용자에게 홍해 로컬호스트에게 select 할 수 있는 권한, 조회할 수 있는 권한만 주겠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다음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은 grant all privileges on all.all to home and localhost 이렇게 주게 되면은 현재 MySQL에 있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 수정, 삭제 권한을 홍해 로컬호스트한테 주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테스트 DB뿐만 아니라 모든 DB들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다 주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되죠. 그 다음에 권한을 회수하는 걸 revoke all from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회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권한을 줬다가 뺏는 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DB 만들었죠. 사용자 하나 만드시고 사용자한테 이렇게 줬다가 뺐다가 또 이렇게 줬다가 뺐다가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뭐 해보시냐면은 이렇게 주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커맨드 창을 하나 띄워서 거기서 이제 홍해 로컬호스트로 접속해 보세요. 접속해서 show 데이터베이스 해보시면 내가 쓸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랑 또 요 밑에처럼 이렇게 했을 때랑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같이 해도 되지만 구경을 뭐 뭐라 그런 거냐 하면은 이렇게 하나 만들었죠. 그죠? 홍을 만들었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만든 거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줄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요청을 하나 더 띄워보시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커맨드 창 하나 띄우고 이번에는 홍으로 접속을 해보시라고. 그죠? 그럼 접속되죠, 이제. 만들었으니까, 그죠? 매번 나갔다 들어왔다 귀찮으니까 창을 2개 띄운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지금은 루트로 접속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루트로 접속되어 있는데 홍으로 접속하고 싶으면 루트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귀찮아서 그냥 창을 하나 더 띄워서 여기서는 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홍으로 들어갔고 여기서 show 해보시면은 지금은 인포메이션 스키마라는 건 모든 사용자한테 다 보이는 DB예요. 다 보이는 DB고 WJDB 하나만 보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revoke all 잠깐만요.
오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네요. 리버크 all privileges on에서 특정 DB를 지정해도 되고 그냥 all.all 하셔도 되고 from home and localhost 이런 식으로. 그랜트 리버크만 바뀌고 그 다음에 to만 from으로 바뀌고 나머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완주 DB에 대한 모든 권한을 홍에서부터 해소했어요. 해소했고, 그 다음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해보시면은 이제 WJDB가 안 보이죠? 홍한테. 여기에서는 WJDB가 보였었는데 WJDB에 대한 권한을 홍으로부터 해소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홍한테 이게 안 보이죠? 그죠? 보이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grant all 보시면은 이번에는 이제 모든 DB에 대한 권한을 홍한테 다 줬죠. 다 주고 grant all privileges on all.all 그죠? 별점별 to 홍의 localhost 하시면은 이제는 여기서 show databases 해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지금은 다 보이네. 이게 이렇게 권한을 여기서 바꾸고 그 권한이 전파되는 데까지 이렇게 약간 딜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확실한 건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은 이렇게 이제 홍으로 들어왔죠. 똑같이 그죠? 홍으로 들어왔는데 아까는 my WJDB만 보였었는데 지금은 다 보이죠. 그러니까 이 DB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이런 식으로 사용자 DB 간의 권한 관계를 이렇게 그랜트 또는 리보크 가지고 주고받고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MySQL에서 쓸 수 있는 기본 명령어들이 지금 우리가 봤던 show 데이터베이스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확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S가 붙어야 되고, 그다음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쓰겠다 그러는 게 use test DB.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테스트 DB로 들어왔어요. 쓰기로 했어. 그럼 그 안에 내가 쓸 수 있는 테이블들은 DB라는 건 테이블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테이블들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는 게 show tables. 그래서 그다음 그 테이블 안에 예를 들어서 프로덕트라는 테이블이 있다 손쳐요. 근데 프로덕트라는 테이블에 필드들은 뭐 어떤 필드들이 있지? 즉 프로덕트 테이블의 구조를 알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게 DSC 프로덕트. DSC가 describe의 약자예요. describe 설명해봐라, 묘사해봐라. 그러니까 프로덕트를 describe 해라. 그러면 테이블의 구조까지 나올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죠. 여기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들었던 게 SQL 테스트였어요. 우리 DB 하나 만들었잖아요. 따라하기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SQL 테스트 만들었죠.
그래서 use 해서 SQL 테스트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SQL 테스트 들어왔죠. show tables 해보시면은 여기에 customer, orders, product 이런 테이블들이 있네요. 그죠? 그 다음 describe product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 프로덕트 테이블은, 그죠? 프로덕트 테이블은 하나, 둘, 셋, 넷, 5개의 필드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거의 각각의 타입들이 캐릭터 3, variable 캐릭터 11, 인테저 11, variable 캐릭터 20 이런 식이죠. 그 다음에 이 5개의 필드들, 속성들 중에서 PID가 프라이머리 키네. 키에 PRI라고 써져 있죠. 그럼 이게 프라이머리 키다 이런 의미, 기본 키. 그 다음에 null에서 no라고 되어 있는 거는 PID 값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bname, count, price, company는 없어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생략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다시 일로 와서 보시면은, 자 아까 보셨던 그 캐릭터, 베리어블 캐릭터가 MySQL에서 쓰는 기본 데이터 타입들인데, 그 기본 데이터 타입들이 일단은 문자, 숫자, 날짜와 시간 이 정도로 구분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문자는 캐릭터 또는 베리어블 캐릭터를 쓰시면 돼요. 저는 캐릭터, 베리어블 캐릭터라고 읽는데, 흔히 필드에서는 캐릭터, 이거는 캐릭터라고 주로 읽는데, 이거는 바차라고 많이 읽대요. 그냥 보이는 대로 바차. 그죠? 그래서 바차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개의 차이는 생각나시죠? 하나는 고정 길이 문자예요. 내가 20 잡아놓고 한 글자를 잡아 써도 20글자가 다 메모리에서 이렇게 소비된다라는 거. 그다음 바차는 20글자를 잡았다라는 것은 최대 20글자까지 저장하겠다라는 뜻이다. 한 글자를 쓰면은 한 글자만큼의 메모리만 사용한다. 이런 의미. 그렇게 해서 가변 길이 문자예요. 그다음 숫자는 인테저가 있고 플로트, 우리가 아는 거랑 똑같아요. 정수, 플로트, 더블은 실수. 플로트하고 더블의 차이는 이렇게 유효 자리의 숫자의 정확도의 차이죠. 그죠? 정확도의 차이 정도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테저도 티니 인테저, 스몰 인테저, 빅 인테저 이렇게 구분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테저라고 쓰셔도 되고, 100 내외의 값이다. 1에서 100 사이의 값이다. 그럼 타이니 인테저, 티니 인테저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주 큰 정수다. 그럼 빅 인테저로 쓰시면 돼요. 붙여서 쓰셔야 돼요. 타이니 붙여서 int, 빅 붙여서 int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데시멜 혹은 뉴메릭이라는 게 있는데, BCD 코드 생각나세요?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멜? 그거예요. DB 이런 거 은행에서 많이 쓰잖아요. 은행에서 저장해야 되는 값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잔액, 뭐 이렇게 계좌의 금액 이런 건데, 계좌의 금액을 뭘로 저장을 해야 될까요? 인테저로 저장해야 될까요? 플로트로 저장해야 될까요? 더블로 저장해야 될까요? 뭘로 저장하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은행 DBMS를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있다. 인테저로 할까요? 빅 인테저 이런 거? 나는 뭐 스몰 인테저도 충분할 것 같은데, 빅 인테저도 모자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걸 플로트나 더블로 저장하나? 플로트나 더블 그러면 아주 큰 값 또는 아주 작은 값을 표현할 수는 있는데, 아주 큰 값에 작은 이렇게 꼬다리가 붙어 있는 걸 잘 표현을 못해요. 유효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 플로트 같으면 6자리, 더블 같으면 한 10자리 정도 되죠. 그걸 넘어서는 자리에 있는 것들은 다 그냥 지워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억에 이자 붙는 거 이런 것들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다 살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데시멜 쓰시는 거예요. 데시멜. 이거는 한 자리당 한 바이트씩 부여돼요. 그래서 65자리까지 쓸 수 있어요. 65자리면은 돈의 단위로는 얼마까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65자리까지 쓸 수 있으면 웬만한 돈의 단위는 다 커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시멜 5의 2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전체 5자리 중에 소수점 이하 2자리 뭐 이런 식이에요. 데시멜이나 뉴메릭이나 픽스드나
혹은 num이나 다 같은 말들이에요. 다 데시멜이라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래서 인테저 플로트 말고 뉴메릭 또는 데시멜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기억해 놓으시면 나중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 날짜와 시간은 데이트라는 게 있고, 이게 날짜만 저장하는 거고, 타임 현재 시간만 저장하는 거고, 데이트 타임은 둘 다 저장할 수 있는 거. 타임 스탬프는 마찬가지 현재 시간을 저장하는 건데, 현재 시간을 정수로 저장을 해요. 빅인테저로. 그래서 1970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몇 초가 지났나, 뭐 그 정보를 저장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35년까지인가 2095년까지인가 하여튼 그때까지 저장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타임 스탬프, 현재 시간을, 그러니까 기록된, 그러니까 저장된 시간 혹은 수정된 시간을 그냥 이렇게 쾅쾅쾅 도장처럼 로그처럼 찍어놓고 싶을 때 그때 쓰는 게 타임 스탬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날짜 시간하고 같이 사용되는 함수들이 now라든지 sysdate, cdate 뭐 이런 형태의 함수들이 있어요. now는 현재 시간을 얘기합니다. sysdate도 현재 시간을 얘기하고 cdate는 현재 날짜, 오늘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ow랑 sysdate가 거의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달라요. 약간. 아주 약간 달라. 이제 나중에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지난 시간에 이거 만들었고, 그죠? 여기까지 질문. 서슴지 말고 질문하세요. 질문 없으면은 쉬는 시간 동안 요 테이블하고 커스터머 테이블, 오더스 테이블, 프로덕트 테이블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질까 한번 들여다보세요. 고민해보세요. 쉬시면서 고민해보세요. 10분 쉬겠습니다.